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금요일 밤이네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작스럽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였는데, 사실, 어제 저녁 때쯤에, 이런 영화가 있었네, 이런 영화가 개봉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냥, 오늘 아침에, 조조로,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린북 2018년 영화고요. 피터 페럴리라는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이 피터 페럴리 감독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짐 캐리가 주연했던 코믹물을 많이 만들었더군요. 덤 앤 더머, Me, Myself and Irene 이런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먼저 드리면, 난 그런 코미디 좀 유치하고 싫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유머가 담겨 있는 영화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은요, 많이 알려진 배우죠. 비고 모르텐센이라고 발음하나요? 모르텐센. 비고 모르텐센. 이분은, 폭력의 역사라는 영화에 나왔었고, 또, 이 이스턴 프로미스라는 영화에서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이 아라곤 왕으로 출연한 적이 있죠. 덴마크계 미국인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토니 립이라는 역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 명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허샬라 알리. 이 배우는 문라잇이라는 영화에서 저도 영화 보면서 이게 어디서 본 배우인데 싶었는데, 작년인가요? 발표되었던 영화 문라잇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까지 받은 그런 연기파 배우입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비고 모텐센 역을 한 이 토니 립과 마허샬라 알리가 역을 맡은 돈 셜리, 피아니스트 돈 셜리,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다 고인이 되었는데요. 바로 토니 립. 이 토니 립이라는 건 일명이고요, 별명이고요. 원래 이름이 이제 프랭크 발레론가라는 사람인데, 배경은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에 바로 이 토니 립, 프랭크 발레론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뉴욕에서 이 택시 운전이나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기도일을 보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 소위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돈 셜리라는 피아니스트, 바로 마허샬라 알리가 역을 맡은 이 돈 셜리라는 피아니스트는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흑인 피아니스트인데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재즈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 미국에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던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부고 기사에 돈 셜리와 함께 오로지 그만의 장르를 연주했던 피아니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클래식 작품들을 연주했던 그런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케이던스 레이블에서 굉장히 여러 장의 음반을 50년대에 녹음했었고, 60년대 넘어서서 후반대에는 컬럼비아 레코드에서도 음반을 남겼던 아주 당시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영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돈 셜리, 흑인 피아니스트가 아주 뉴욕에서도 명망을 얻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부 투어, 연주 일정을 잡고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자기가 주변에서 이렇게 수배를 해서 알게 된 이 토니 립, 이 프랭크 발레론가를 알게 돼서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제 운전수로 고용해서 2달간의 남부 투어를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음악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긴 한데 음악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뭐 예상하다시피 참 보기 드문 경우죠. 1960년대 백인 운전사와 그리고 그를 고용한 흑인 음악가, 예술가 사이에서 투어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 역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점을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1860년대 결국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실질적인 미국의 노예제도는 흑인 노예제도가 사라졌죠. 이때부터 흑인들은 자유신분을 얻게 됩니다. 흑인 노예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흑백 간의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뭐 당연히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때부터 미 합중국이라는 것이 남북 전쟁을 끝에서 의 결과로 이루어졌지만 그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남부주들은 자신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각 주마다 자신의 법들을 만들면서 소위 남부 한 13개 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위 이 흑백 차별을 유색인과 백인들의 차별을 아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일명 짐 크로우 법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흑백 차별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로 기본적으로 남부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 같은 병원, 뭐 예를 들어 또 같은 화장실,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없는, 다 분리시켜 놓은 그런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이제 통합안이고 분리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공간들을 다 백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흑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백인들이 있는 공간에 흑인들이 못 오게 만든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법안이 1960년대 그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이 번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남부에서는 그것이 시행되었고 북부에는 그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그러한 장벽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여전히 흑인들은 자유신분이지만 차별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아직까지도 그 문화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미국의 한 역사의 중요한 한 일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1960년대를 배경으로 여전히 그런 합법적인 법령이 존재할 때 백인 운전사와 흑인 아티스트, 흑인 피아노 연주자가 남부를 투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줄거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그린북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출발합니다. 뭐 그린북 하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정부에서 뭐 발간하는 경제 전망치 보고서 같은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린북, 이 그린북이라는 책이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 남부에서 소위 짐 크로우 법안이 존재하던 그 당시에 남부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책 제목은 The Negro Motorist Green Book 또는 The Negro Traveler Green Boo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를 여행하고 있는 흑인 자동차를 몰고 있는 흑인 또는 여행을 하고 있는 흑인이 가져야 할 북. 근데 그 책 이름이 그린북입니다. 왜 그린북이냐면 표지도 이제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빅터 그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이 책에다가 적어놨냐면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과 흑인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의 정보를 지도와 함께 자세히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남부에 가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거나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와 그리고 식당 정보를 주기 위한 여행자들을 위한 소책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보지를 매년 발간했습니다. 1936년부터 66년까지 간 대략 30년간 발간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책을 그린북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고 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던 거죠. 영화 속에는 당시에 남부에서 벌어졌던 흑백 차별이 얼마나 소위 비인간적이고 심한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돈 셜리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인텔리 계층의 저명한 예술가였거든요. 보기 드물게 클래식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던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이 사회적인 불일치를 겪으면서 벌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 동시에 이탈리아계 백인 운전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자신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 단지 흑과 백의 문제만 아닌 여러 또 복잡한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또 평소에 흑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나눠서 볼 것은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이면이 있구나 하는 점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영화를 이 재즈로프트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실 클래식을 연주하던 이 돈 셜리는 나중에 점차 흑인 음악 쪽으로 저도 음반을 지금 뭐 자세히 들어본 건 아닌데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서 오늘 낮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음악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신동으로서 손꼽히면서 나중에 레닌그라드 음악원에 저희 장학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래도 돌아오자마자 뭐 시카고 심포니, 보스턴 팝스와 함께 협연을 하고 뭐 흑인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성공한 클래식 분야에서 성공했던 피아니스트고, 또 자신의 여러 작품들, 협주곡, 오르간 협주곡, 무슨 피아노 협주곡, 또 실내악 뭐 이런 다양한 클래식 여러 편성 장르에서 작품도 냈던 작곡가이기도 했는데 서서히 음악적으로 이 재즈로 넘어오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즈라는 음악은 음악을 듣는 사람의 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속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 흑인 재즈 뮤지션들이 늘 말하는 부분이죠. 흑인들이 가장 듣지 않는 음악, 물론 백인들도 많이 듣지 않는데 글쎄요, 그 음악을 듣는 층으로 놓고 보면 아마 백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게 사실 재즈 음악이고, 어떻게 보면 흑인 음악 내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음악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게 재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음악은 점점 갈수록 흑인 음악의 뿌리에서 멀어지는 감도 없잖아 있고, 동시에 대중과 교감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죠.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돈 셜리가 당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면서 흑인 사회와 분리되어 있던, 고립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굉장히 음악적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지적이고 예술적인 재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또 아시아인으로서 마치 흑인이 클래식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과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재즈를 잘 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또 한계는 무엇인지, 저는 이 영화를 그린북을 보면서 조금 영화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부분이긴 한데 그 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예술 영화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 볼 코미디물도 아니고 적절한 드라마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종 문제와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던 영화였고, 또 그 안에 음악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 2시간 내내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다음 주까지도 상영일들이 꽤 많이 잡혀 있던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화 그린북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재즈로프트에서 추천하는 그린북이었습니다.